자, 이제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 변화입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가지고서 선생님이 흑판에다가 이렇게 작성을 하였습니다. 이게 봐주세요. 우리 지구 탄생은 지금으로부터 약 한 46억 년 전이죠. 그래서 46억 년 전 또는 45억 년 전을 이 정도 시점으로 봐줍니다. 제일 처음 이 지질시대라 하는 것이 역사시대 이전까지를 지질시대라고 하는데 처음의 시대를 시생유대라 합니다. 자, 가장 큰 시기를 유대라고 해주고 이 유대보다 작은 시기는 그냥 대라고 합니다. 대보다 작은 시기는 기라고 하죠. 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정도까지가 지금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고 EBS 수능 특강도 지금 요 정도까지는 정해주고 있습니다. 시생유대 말을 붙여볼게요. 생물이 시작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보고 싶고 원생유대 원초적인 생물이 나타났다 이렇게요. 생물이 시작하니까는 스트로마톨라이트라 해가지고서 남세균입니다. 세균의 일종이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좀 빽빽하게 모여 살았고 이러한 것이 광합성 작용을 했어요. 광합성. 조금 이야기는 긴데 지금 선생님이 이 이야기 좀 한번 해봅시다. 우리 지구가 약 46억 년 전에 일단 태양부터 이야기해야 안 되겠다. 그죠? 우주 공간에 있는 먼지와 수소와 헬륨들이 만유인력에 의해서 밀집도가 높은 곳으로 모여집니다. 중력적 수축에 의해 가지고서 이것이 멀리 있던 위치 에너지가 이쪽으로 가까이 오게 되면서 잃어버린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게 되고 그런 운동 에너지가 회전 운동을 갖다가 가져다 주게 되겠죠. 그런 회전 운동에 의한 원심력이 작용되어지고 또 중심으로서는 뭐냐면은 인력이 작용되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회전 운동이 일어나는 과정에 좀 멀리 떨어진 것들은 그 자체적으로 하나의 밀집도가 형성되어 가지고서 중심에 있는 것은 태양이라고 하는 항성이 되고 조금 떨어진 것들은 어떤 특정한 궤도상에 있어 가지고서 그것들의 뭉쳐짐인 미행성이 됩니다. 아닐 미자입니다. 행성이 아닌 행성, 미행성이 될 거예요. 미숙하다 하는 거 있죠. 아이는 아이대 쉽게 말해서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이 지나서 태어나야지만이 완전한 태아가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뭐 한 6개월 만에 태어났다. 미숙하다 이거라. 이렇게요. 그래서 아주 위험하죠. 그래 미행성이라는 미자도 그런 미자입니다. 행성이 아직은 행성으로 봐주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지구와 같은 것도 우리 지구 궤도 근처에 이런 미행성이 적게는 한 7개, 많게는 뭐 한 12개 정도까지도 있어가지고서 비슷한 통일 궤도상에 돌다 보니까는 이 서로 간의 속도가 달라가지고서 자기들끼리 충돌하고 미행성들이 충돌해요. 충돌해가지고 우리 지구가 이렇게 몸집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 지구의 반지름은 6,400km죠. 그죠? 이 정도의 몸집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46억 년에 탄생했어요. 최초 탄생할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마그마의 바다지. 그냥 완전 몽땅 깡그린 마그마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식었어요. 그죠? 물론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탄생 과정을 이야기하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냥 식었다고 표현하고 지나갑니다. 선생님이. 그래서 바다가 만들어지고 육지가 만들어지고 공기, 대기가 만들어졌어요. 그래 그때 원시 대기는 산소가 없었어요. 그다음 또 그때 원시 바다에서는 역시 산소가 없었지. 생명체도 없었고 원시의 육지는 화성암밖에 없었어. 퇴적암이나 변성암은 없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가지고서 바다 속에서 생명체의 발동이 시작된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남세균이 성장이 되어 가지고서
광합성을 받아가지고서, 참, 햇빛을 받아가지고서 광합성을 하다 보니까 산소가 나오게 되겠고, 바닷속에서 이런 산소가 나오다 보면은 처음에는 바닷물 속에는 무기염료들이 많이 있었거든. 철이온, 마그네슘 이온, 칼슘 이온, 뭐 이런 것들. 칼슘 이온은 좀 그렇다. 그죠? 금속 이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진에서 아연 이온, 그렇지. 금속들을 쭉 좀 표현을 해야 되겠고, 구리 이온 같은. 그런데 남성인이 만들어낸 이런 어떤 산소가 그런 어떤 철이온과 결합을 해가지고 산화철이 되어버리고, 아연과 결합해가 산화이온이 되어버리고, 마그네슘과 결합해가 산화마그네슘이 돼가지고, 붉은색 층을 이루면서 이렇게 가라앉는단 말이야. 그래, 그 바닥에 적색층으로 가라앉아요. 이렇게. 그러고 나서 또 이제 공급을 하게 되면은, 그제서야 바닷물이 이렇게 산소를 갖다가, 맛있다. 바닷물이, 맛있다. 그런데 자꾸 바닷물이 산소를 먹다 보니까 이제 배가 빵빵하게 부르는 기라. 그럼 이제 비서 못 먹어. 이제 나 못 먹어 하니까는 그래도 남세균, 이놈은 이제 남세균이 좀 더 진화하니까 이제 남조리가 돼요. 남조리. 그래 이제 또 이때쯤 돼가지고서 이제 조식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 조식물들이 또 산소를 자꾸 만들어내니까 조식물이 산소를 바닷물 밖으로 내밀어줘. 바닷물 밖으로 내밀으니까는 뭐가 있냐면 태양의 강한 우주 광선이 그 산소를 빡 때려버리니까 이 산소가 빡 쪼갈라지면서 산소 원자와 산소 원자로 갈라지게 돼요. 그래서 갈라진 산소 원자가 그 밑에서 빠져나오는 산소 분자하고 결합이 되는 거라. 그럼 뭐가 되지? O3, 오존이 되는 거야. 그때부터. 그래서 대충 요 시기를 갖다가 선생님은 한 10억 년 전부터 이런 과정이 나타났다. 오존이 형성되어지는, 오존이 서서히 만들어지는 과정이 나타났다. 그렇게 판단을 해주고 있고요. 산소는 언제부터 나타났느냐? 약 한 30억 년 전쯤 또는 25억 년 전쯤에 바닷물 속에 있던 이런 어떤 남세균이 광합성 작용해서 산소를 만들어냈다. 이렇게요. 자, 그러고 나서 이 바닷물 속에 있는 그러한 그 조식물들의 집합체가 나중에는 뭐로 나타나느냐? 그 압력을 받아가지고서 굳어진 화석의 형태가 바로 스트로마톨라이트입니다. 센터랍니다. 스트로마톨라이트. 좋아요. 스트로마톨라이트. 그리고 시간이 점점 흐르죠. 시간이 점점 흐릅니다. 드디어 오존이 많이 만들어져가지고서 바다 수면 위에 오존이 만들어지고, 이 바다 수면 위에 만드는 오존이 육지로도 이렇게 퍼지고, 또 산소 원자와 산소 분자가 만나가지고 자꾸 오존이 만들어지면서 이것이 위로 이제 올라가니까는 태양에서 내리쬐는 우주 광선 중에서 자외선을 차단하죠. 자외선을 차단하니까 그제서야 생물이 물 밖으로 이렇게 내밀어도 으악하고 안 움직이라. 그 전에는 어찌 됐냐 하면은, 자, 전제조건, 나의 어떤 생각입니다. 생명체가 수면 밖으로 이렇게 고개를 내밀면은 태양의 자외선을 그냥 그대로 받아가 하고 그 드라큘라가 햇빛을 보면은 대부분 타버리잖아. 그죠? 그래서 죄가 되잖아. 그런 식으로 하면 됐을 것 같아. 내 생각이다. 전제조건 내 생각이다. 박근식 생각. 물론 이제 조금 더 아마 이제 굉장히 자외선이라 하는 것은 엄청나게 에너지 강도가 세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됐을 것 같아. 그래서 생명체가 물 밖으로 나오지는 이래 된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요 속에서만 생명체가 놀고 있다가 오존이 만들어지고 나니까는 이상 없네? 아니, 이상 없네? 이럴 수가 이상이 없구나 된단 말이야. 그래서 물 밖으로 나와가지고서 물 나왔다가 들어갔다 하니 뭡니까? 바로 생태식물, 이끼리야, 이끼리. 물이 찰랑 치면서 생태식물 이끼리가 요때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 근처에서 이제 자기 아마 좀 그 근원지는 물 속에 좀 근원을 두고 뿌리 같은 것도 물에 덜 들죠. 그런 어떤 식물이라든지 동물 같은 것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이제 드디어 다세포 식물이고 다세포 동물이죠. 이런 것이 어디 나타나냐? 에디아카라라 하는 그쪽에 나타나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에디아카라 생물군이라고 해요. 지금으로부터 약 7억 년 전, 6억 년 전, 요 정도쯤으로 봐줍니다. 이걸 갖다가. 그리고 나서 이 원생유대가 끝나고
5억 4천만 년 전 정도로 봐집니다. 5억 4천만 년입니다. 고성비가 시작이 돼요. 고성비가 언제쯤 끝나냐면 2억 5천만 년 전에 끝나요. 그래서 5억 4천만 년 전에 생물이 1차 쫙 거의 전멸합니다. 그러다가 생물 1차 전멸하고 환경이 바뀌면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고생대를 이렇게 나눕니다.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대봉기, 스탄기, 페름기 이렇게 6가지로 나눠요. 고생대에 많이 꼭 있었던 것은 삼엽충이라 하는 겁니다. 크기가 다양합니다. 쌤 손톱에서부터 크기가 이 정도 되는 것도 있어요. 이 정도 되는 거. 쌤 손톱만한 것에서부터. 그래서 삼엽, 석삼자, 나뭇잎 엽자, 세 개의 나뭇잎 모양을 한 몸체를 한 그런 동물이다. 이건 바닥을 기어다녔어요. 좀 저서생물이야. 저서생물. 그러니까 얕은 물, 깊은 물은 아니었지 싶어. 얕은 물 쪽에 있어가 바닥을 기어다니는 저서생물입니다. 이것이 고생대 초기에서부터 고생대 말기까지 다 살았거든. 그 다음에 캄브리아기나 오도비스기 되는 이런 고생대 초기 정도에서는 완종류와 필석이 살았단 말이야. 필석이 번성했다고 말해야지. 살았다기보다 살게 되면 그대로 또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고생대 중간쯤입니다. 실루리아기와 대봉기 이쯤에는 갑주어라 해가지고서 생선은 생선인데 이 생선의 비늘 모양이 갑옷을 갖다 입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갑주어라 그래요. 갑주어. 실러캔스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그런데 또 시간이 모자라는데 1980몇 년인지 모르겠어요. 전두환 대통령이 저 아프리카가 남미 쪽에 있는 대통령을 초대했거든. 그리고 대통령이 우리나라 전두환 대통령을 만나면서 자기가 뭘 선물을 가지고 왔냐면은 실러캔스 그 표본을 가져왔단 말이야. 이렇게 엄청나게 얘기하지. 왜? 그런 거 전 지구상에 몇 개 없거든. 이 시기에 살았던 생명체인데 비슷한 겁니다. 실러캔스. 그러니까 와 이렇게 귀한 걸 갖다 주시다니 하면 그래 전두환 대통령은 그때 아마 학자들에게 줬지 싶어요. 학자들에게. 그래가지고 선생님 기억이 조금 희미한데 63 빌딩 있지 싶은데 나는 본 것 같은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게 바로 갑주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러고 고생대 석탄기, 폐렴기 이쯤 되었을 때 석탄기는 말 그대로 석탄이에요. 석탄. 그죠? 그러니까 토탄, 달탄, 유공탄은 그런 석탄입니다. 폐렴기 요 정도쯤 돼가지고서 푸줄리나라 하는 이런 화석이 많이 발견됩니다. 많이 사는 거예요. 방추충의 일종입니다. 방추충의 일종이에요. 방추충의. 고생대에 나타나는 것이고 고생대에서는 대략 한 실루리아기쯤에 물론 그 이전일 수도 있습니다. 쯤에 양치식물이 나타나요. 선대식물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끼 같은 것이 선대식물이고 양치식물은 뭐냐면 고사리 같은 것이 양치식물이거든. 양치식물은 좀 어둡고 습한 데 나타나지. 일이 자라지. 그러니까 햇볕이 잘 안 들고 뭔가 좀 축축하고 이렇게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강한 햇볕에 자기 몸을 갖다 유지할 수가 없단 말이지. 그게 바로 양치식물입니다. 고사리, 고비, 일엽초, 쇠뜨기 같은 것이에요. 요 시기쯤 해가지고서 워낙 온도가 높고 또 습도가 높으니까는 곤충들도 거대 곤충이 나타나는데 자, 선생님 자신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그 기록에 의하면은 잠자리의 길이가 몸 길이가 30cm고 날개가 60cm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바퀴벌레가 한 30cm랍니다. 바퀴벌레. 선생님이 265mm를 신거든. 잘 봐. 선생님 신발 바퀴벌레예요. 이 바퀴벌레. 이런 바퀴벌레가 돌아다녔다는 걸 지금 같은 바퀴벌레가 아니야. 그죠? 그래 물론 그 시절에 살았다면은 바퀴벌레가 막 인간을 공격할 끼고 이 짰을 때 하면서 또 도망도 가야 될 것이고 잠자리가 날아다니는데 잠자리 그 이빨이 이제 30cm쯤 되는 이빨은 한 몇 cm쯤 되겠지. 그죠? 한 2cm쯤. 그걸로 뭐 우리 인간한테 쪼물 하면 이놈 자식이 빡! 와, 참 상상만 해도 우와. 그죠? 어렵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이렇게 됩니다. 이제 요 시기쯤에 역시 고생대 중간 정도쯤 돼요. 의류가 나타나는 게 의류가 뭐냐?
척추동물이란 말이에요. 척추동물. 양치식물의 중요한 것은 최초의 육상 생물이고 최초로 육상의 생명체가 나타났다 하는 것이 양치식물의 중요성이고 어류의 중요성은 이 이전에는 무척추동물이었거든. 그러니까 어류가 나타날 때 최초의 척추동물이래요. 척추동물.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고생대 말기쯤 되면 양서류. 양서류가 뭡니까? 개구리 같은 것이죠. 개구리. 이렇게 눈꺼비 같은 그런 양서류가 나타나요. 좀 번성했다고 봐야 돼요. 참. 나타났다가 아니고, 나타난 건 거짓인데 번성했다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자, 이제 중생들 한번 가볼까요? 중생대 2억 5천만 년 전을 중생대로 봅니다. 2억 5천만 년 전은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백악기. 쥐라기. 한 1990년대에 나온 영화죠. 쥐라기 1편, 쥐라기 2편, 쥐라기 3편. 선생님 재밌어가 이거 봤어요. 참 재밌더라고요. 진짜 재밌게 만들어놨어. 이때 이제 뭐냐면 공룡입니다. 공룡. 중생대 초반기부터 중생대 말기까지 살았어요. 암모나이트. 교과서 좀 참고하세요. 그 그림은 암모나이트. 바다 속에 있습니다. 요런 말린 어떤 고동 비슷한 거예요. 또는 말리지 않은 것도 길쭉한 것도 있어요. 막. 그래, 암모나이트도 중생대 전반에 걸쳐 다 살았고. 시조새 좀 특징이 있는데, 지금 새하고는 좀 다릅니다. 지금 새는 꼬리에 꽁지가 있는데, 이 꼬리에 뼈가 있어요. 이 시조새는. 그럼, 지금 새는 날개가 있죠. 이 시조새는 앞날개 쪽에 이렇게 발톱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새는 불인데, 이 시조새는 이게 이빨이 나 있단 말이에요. 불이 쪽에 이빨이 나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그런 특징들을 지니고 있어. 그래서, 새하고는 좀 다르게 봐주는 것이죠. 시조새는 중생대 중간 정도에 나타났다가 그러고 나서는 이것이 좀 연기가 안 되었는데 중국 쪽에서 엄청나게 많은 시조새를 갖다 지금 대략 한 10년 전부터 발표를 했어요. 아니다, 10년 넘겠다. 한 15년 전쯤부터 이 시조새를 갖다가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찾아내가지고서 시조새 화석을 발표를 하는데 이 파충류가 점점 시조새가 되고 이 시조새가 나중에 조류가 되어주는 그런 과정 같은 것이 나타나더란 말이지. 그래서 공부하면 참 재밌습니다. 이 부분은요. 그러고 나서 요때 있었던 식물은 거시 식물. 뭐냐면 씨가 있죠. 씨가 있는데 이 씨를 갖다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씨방을 쌓아야 되잖아. 근데 씨방이 없어. 그냥 씨만 있어. 이렇게. 이 씨가 탁 들어가면 이제 여기서 발화가 되고 싹이 되겠죠. 거의 거시 식물입니다. 거시 식물. 과거에는 이 거시 식물은 뭐라 했냐면 나자 식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자 식물. 그리고 고생대 말기에 번성했던 양서류, 개구리라든지 이런 어떤 두꺼비 같은 것이 파충류로 이제 이런 것은 조금 아마 진화가 되었는지 뭐 모르겠는데 양서류가 좀 사라지고 파충류가 번성합니다. 파충류 뭐죠? 뱀, 도마뱀 이러한 것들이죠. 파충류가 번성합니다. 파충류가. 그래서 공룡도 파충류로 봐주지 않습니까? 이렇게요. 그래서 중생대 말기에 또다시 조류가 번성해요. 중생대 말기에. 아마 시조새가 파충류가 진화해서 시조새가 되고 파충류 일부입니다. 모든 파충류가 시조새가 되는 거 아니에요. 파충류 일부가 시조새가 되고 시조새가 조류로 진화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아주 강한 추측을 가지고 있죠. 거의 선생님은 그 추측에 90% 이상 동의합니다, 나는. 그리고 신생대 봅시다, 신생대. 6,600만 년 전부터입니다. 신생대 6,600만 년 전부터. 신생대는 이렇게 또 세 가지가 있는데, 팔레오기, 네오기, 제4기 해가지고서, 신생대 초반에는 화폐석이라 해가지고 둥근, 그런 어떤 돌 모양, 돌 화석에 그저 둥근 이런 어떤 것이 나타나요. 그래서 신생대 초반의 표준화석으로 이야기해주고 신생대 요 내역이쯤 중간쯤에는 매머드에서 지금 코끼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매머드 이제 맘모스라 하기도 하는데요. 지금 코끼리는 어디 사냐면 열대지방 근처에 살죠. 근데 이 매머드는 털이 북쑥 나가지고서 한대지방에 살아야 돼요. 덩치도 억수로 크고 코끼리 한 3배 정도. 그리고 상아도 아주 길어요. 상아도 아주 길고 코끼리 2배, 3배 정도 되면서 털이 굉장히 크고 코도 물론 길지.
코끼리하고 비슷한 털이 있는 게라. 그래서 그걸 레머드를 해요. 코끼리하고 종이 다르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신생계 제4기에 인류가 출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류 출현. 신생계 때 나타나주는 특징은 속시 식물이죠. 뭐냐면 씨가 있으면 이 씨를 보호하기 위한 씨방이 있다 이거라. 그래, 이 씨방으로 보호되어는 그런 어떤 식물을 속시 식물이라 하죠. 그래, 땅속에 묻히가 이것이 연리가 발화를 하는 셈이 아닙니까? 그죠? 그걸 과거에는 뭐라고 했냐면 피자 식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피자 식물. 자, 이제 요 신생대 때는 번성한 것이 포유류가 번성해요. 포유류. 우리 인간 같은 것이죠. 우리 인간같이 포유류 아닙니까?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못 적겠다. 그죠? 칸이 없다. 포유류의 특징은 항온 동물이다. 그 다음에 이신방, 이신실이다. 그죠? 항온이라는 것은 체온을 유지합니다. 그 다음에 태생이다. 난생이 아닌 태생이다. 새끼로 태어난다는 이야기예요. 조류는 항온 동물이죠. 항온 동물. 그리고 도리하고 고리가 다른 게 바로 도리는 난생이죠. 알로 태어난다 이거예요. 지금 선생님 한번 좀 헷갈리는데 아마 파충류가 이신방 불안전, 이신실, 이신방 일심실, 양성과 이신방 일심, 어린은 일신방 일심실이거든. 그래 되고 이제 파충류부터 요것들은 변온동물입니다. 어류, 양수, 파충류, 변온동물. 변온동물이 뭐냐 하면은 외부 환경의 온도에 따라서 자기 체온이 변한다 하는 것이 바로 변온동물이에요. 그 다음에 다 난생입니다. 난생. 알로서 번식을 한다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좀 더 뭐 적고 표현을 하고 싶은 것들이 있긴 있는데 지금 이렇게만 좀 해두었습니다. 나중에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외우느냐면은 선생님 외우는 방법이 그죠? 옛날에 이제 또 옛날 얘기가 난다. 요 정도를 갖다가 제3기를 했으니까 제3기. 그래서 캄 해가지고서 시집 오실 때 누군가가 시집을 왔단 말이야. 근데 이제 또 그 시집살이를 심하게 했어. 그래서 서름을 많이 받았단 말이야. 시집 카몬에서 시집 오실 때 받은 서름 터집을 잡아서 바가지를 박박 3, 4년 끌었더니 속이 시원하더라. 이렇게 해버리고, 물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자꾸 한 몇 번씩 반복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시집, 카모, 내가 시집 오실 때 받은 서름 터집을 잡아서 바가지를 빡빡 3, 4년 끌었더니 속이 시원하더라. 아, 그러면 무슨 글자를 갖다 적을 수가 있지. 그렇게요. 그 다음에 또 쌤 이것도 어떻게 했냐 하면은, 고등학교 3학년은 문제집도 많이 사봐야 되고, 또 밤늦게까지 공부 다 해야 되니까 라면을 끓여 먹잖아.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은 필히 각 불어야 되더라. 고3은 필히 각 불어야 되더라. 이렇게 이제 또 수영 표현을 했고, 중국을 공산당일입니다. 중국 공산당. 그래서 지금 중공 인구가 많잖아요. 지금 아마 좀 있으면 미국을 이길 거예요. 그래서 중공은, 중국 공산당, 중공은 미국을 이길 것을 암시한다. 이런 식으로 중공은 암시한다. 이렇게 외웠고, 이제 이 부분은 뭐냐면은, 이제 자, 이거는 매화꽃이 피는데, 매화꽃입니다. 매화꽃. 새로운 매화꽃이 피더라. 신매화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하게 됐습니다. 선태식물, 양치식물, 거시식물, 난식물, 이거는 이렇게 있어, 선생님. 양치질 알죠? 양치질. 이빨 닦는 거. 양치질, 질 나자마자 피 나쁘자. 양치 나자, 피 나자.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시설이 억셌거든. 한 30년 전에 시설이 억셌습니다. 한 3, 40년 전에. 럭키 시설인데, 그때. 그러고, 어류, 양수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자, 지금은 시간 관계상 이렇게 이제 좀 처음 냈습니다. 이래 가지고서 지질 시대의 환경과 생물 변화는 대한 칠판 강의는 끝냈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